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최신 기술을 도입했다가,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런 제조사 이야기인데요. 경남의 유압 실린더 제조사 A사입니다. 이 실패를 딛고 어떻게 설계 자동화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첫 시도가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또 뭘 바꿨기에 두 번째는 달랐는지 그 핵심을 좀 보려는 거죠. 혹시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자동화를 도입했는데 일이 더 늘었다는 경험, 이거 사실 많은 현장에서 공감하실 거예요. A사는 그 문제를 정말 정면으로 마주했고요. 첫 실패 덕분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죠. 결국 뭐랄까 어떤 비싼 도구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성패를 갈랐다.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동화가 일을 더 늘렸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그냥 종 불편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심각했습니다. 정말. 우선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부터가 너무 번거로웠고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3D 모델에는 또 막 오류가 계속 터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3D 모델 기반으로 2D 도면을 뽑잖아요. 그러면 치수나 주석 같은 거를 거의 다 손으로 다시 그려야 했어요. 아, 손으로요? 네. 그러니까 자동화의 의미가 전혀 없었던 거죠. 데이터가 3D에서 2D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뭐랄까 단절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위한 기초 데이터 입력도 복잡한데 기존에 쌓아둔 데이터를 재활용할 수도 없었고요. 더 답답했던 건 설계 중간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중간 확인이요? 네.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야만 최종 결과가 툭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파악하기조차 힘들었죠. 피드백 루프가 완전히 부재였던 겁니다.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와, 중간 확인이 안 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이건 뭐 단순히 소프트웨어 기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실제 작업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스템이었군요. 그러니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하고 포기할 만했네요. 실패 비용도 꽤 컸을 텐데 다시 도전할 결심을 한 게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첫 실패의 교훈이 워낙 뼈아팠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접근법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툴을 찾아보자 이게 아니었고요. 왜 실패했는가 그 근본 원인 해결에 집중했죠. 이때 한국인프라과 손을 잡고 인벤터를 활용한 설계 자동화 솔루션 이걸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도 기존 S사 제품에서 오토데스크 PDMS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툴 교체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했던 작업, 바로 표준화였습니다. 표준화요. 그러니까 도구를 새로 들이기 전에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먼저 정리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게 첫 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을까요? 정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팀과 함께 새 시스템 구축에 앞서서 설계 프로세스 자체를 정비하는 데 집중했어요. 예를 들면 특정 기능을 하는 부품은 어떤 형태를 기본으로 할 거냐, 도면에는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기할 거냐, 이런 명확한 기준들. 뭐랄까, 일종의 설계 문법을 먼저 딱 세운 거죠. 설계 문법이요? 네. 이 덕분에 설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자료에는 MS SQL을 썼다고 나오는데 이걸 구축하고 표준화된 마스터 템플릿을 만들 수 있었어요. 이게 새로운 시스템의 진짜 뼈대가 된 겁니다. 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 일하는 방식부터 돌아본 거죠. 그렇게 기반을 딱 다지고 나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겠군요. 새 시스템은 그럼 어떻게 작동했나요? 엔지니어분들이 체감하는 번호화는 어느 정도였을지 궁금한데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결하고 유기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설계자가 필요한 기초 정보만 딱 입력하면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랑 맞물려서 3D 모델이 자동으로 생성돼요. 자동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을 기반으로 부품 목록, 그러니까 BOM이죠. BOM이랑 생산에 필요한 2D 제작 도면까지 자동으로 쭉 뽑아내는 겁니다. 과거처럼 단계마다 사람이 붙어서 막 수정하고 데이터 다시 넣고 이런 작업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돼요. 상상해 보세요.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걸리던 그 답답한 도면 수정 작업이 이제는 정확한 도면을 그냥 버튼 클릭 몇 번으로 얻게 된 겁니다. 와,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이건 단순히 설계 시간만 줄어든 게 아니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생산 원가 절감, 또 사람 실수, 휴먼 에러 감소로 인한 품질 안정화, 자재 목록 표준화로 구매 시간 단축, 설계 오류 감소, 기존 데이터 재활용으로 효율성 진대, 심지어 설계자의 숙련도에 상관없이 일관된 결과물을 낸다고 하니 이건 뭐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회사의 설계 역량 자체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그야말로 시스템 혁신이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성공적인 기술 도입은 그 반짝이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조직의 준비 상태, 그러니까 잘 정립된 프로세스하고 데이터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조직의 준비 상태. 네. A사는 첫 실패라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프로세스 표준화와 데이터 정비라는 근본적인 해법을 택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단절되어 있던 수작업 중심에서 통합된 데이터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 이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기술 도입 실패의 진짜 비용은요, 단순히 시간과 돈 낭비가 아니라 어쩌면 정말 가치 있는 기술 자체를 조직이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죠. 무서운 겁니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서는 A사의 경험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기술 도입의 어려움이 어쩌면 도구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나 데이터 관리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A사 내부의 효율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잘 갖춰진 내부 시스템과 설계 표준화가 앞으로 A사가 고객이나 공급업체 같은 외부 파트너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에는 또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내부의 혁신이 외부 관계의 질까지 높일 가능성,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인프라와 A사가 함께 만들어낸 설계 자동화 성공 사례를 깊이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